안녕하세요. 이 시간 라디오를 켜신 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 오래전에 한 페이지를 천천히 펼쳐보려 합니다. 만약 이 방송이 마음에 닿는다면 라디오를 닫기 전에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니까요. 오늘 날짜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달력을 보다가 문득 알게 됐어요. 바로 오늘과 같은 날 39년 전 1986년의 10월 31일도 금요일이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왠지 그날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바람, 그때의 음악, 그때의 사람들. 시간이 흘렀어도 그 기억만은 여전히 제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20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아직 세상이 낯설고 모든 게 조금씩 두려웠던 시절이었죠. 서울 신촌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거리마다 다방이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 보이던 불빛이 하나의 작은 우주 같았던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하수 다방. 커다란 창문에 김이 서리고 테이블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오르던 오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반겨줬습니다. 그날의 노래는 조용필의 단발머리였어요. 테이블 사이로 담배 연기가 천천히 떠올랐고 그 냄새에 섞인 커피 향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그때 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 커피잔 앞에 손을 모으고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풍경이 그냥 영화 속 장면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날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준호. 사진학과 2학년,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렌즈를 들이대는 순간엔 세상에서 제일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게 늘 이렇게 말했죠. 가만히 있어봐. 빛이 지금 좋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설렜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오래 붙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 바람 사이로 그가 들어왔죠. 익숙한 카메라 가방, 낡은 회색 코트, 그리고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인 채 내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지?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괜히 커피잔을 들었다 놓으면서 말했죠. 조금. 근데 괜찮아. 음악 듣고 있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가만히 있어봐. 빛이 좋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셔터 소리가 났죠. 찰칵. 그 한 번의 소리에 다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사람들 이야기 소리도,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도, 심지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도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죠.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가 카메라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 속에 내가 있었고 그 눈빛 안에서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적었어요. 둘 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밖에선 가을 바람이 다방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 무렵 우린 다방을 나섰어요. 신촌 오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거리에는 전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나는 손에 커피잔 대신 그가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현상도 안 된 막 찍은 필름. 그 안에 어떤 내가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는 신촌역 앞에서 헤어졌어요. 그는 학교로,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명동행 470번 버스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에서 그가 준 흑백 필름 한 롤을 만지작거렸죠. 버스가 왔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올라탔어요. 버스 안에는 늘 그렇듯 소음이 가득했어요. 학생들, 군복 차림의 청년, 아줌마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음악. 그날 라디오에서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가 나오고 있었죠. 버스 창가에 앉아서 나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창문에 서린 김을 손끝으로 그리다. 어느새 준호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웠죠.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요. 버스는 천천히 명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에 불빛들이 움직이고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나는 그 모든 걸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때 나는 세상이 아주 천천히, 아주 아름답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졌습니다. 거리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레코드샵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쇼윈도에는 조용필 새 앨범이 진열되어 있었죠.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미정아. 뒤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내게 다가왔어요.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놀라서 웃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너는 항상 같은 길로 다니잖아. 명동 성당 앞에서 멈추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사진도 찍을 거야. 내 사진은 많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야.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가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찰칵. 그 순간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명동거리, 노을빛, 사람들, 그리고 우리 둘. 그 모든 게 한 장의 필름 안에 담겼겠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불을 껐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던 그 셔터 소리.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참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정한 적은 없지만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가면 그가 있었습니다. 은하수 다방 창가 자리, 그가 좋아하던 둥근 나무 테이블 옆. 그는 언제나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시켰어요. 손이 자주 차다며 웃었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언제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있을 때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게 말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죠. 그는 자주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빛이 좋다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가끔은 나도 피곤하다고 찍히기 싫다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웃지 말고 그냥 나를 봐.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드럽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렌즈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조금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면 늘 집중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렌즈를 맞추고 찰칵. 그 한 번의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먹곤 했어요. 나는 종종 그의 카메라 가방을 열어보곤 했어요. 안에는 작은 필름통이 여러 개 들어있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지 빛일 뿐인데 그 빛 속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주 말했어요. 사진은 시간이야. 지금의 너를 그대로 가져다 두는 거야.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그는 나를 학교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기 직전의 오후였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나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배경이 멋져. 하늘이? 아니, 너랑 하늘이 같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렸고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그날 찍힌 사진은 지금도 내 책장 속에 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그때의 바람, 그때의 하늘, 그리고 나의 미소가 남아있죠. 가끔 그는 나에게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흑백 인화지 위에 내 얼굴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늘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빛이 참 좋았던 날. 그 문장만 봐도 그날의 공기와 소리,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와 함께 있던 시간들은 하나하나가 빛이었고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절은 바뀌죠. 그 따뜻한 공기에도 언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깊어졌고 말이 줄었어요. 어딘가 멀리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나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요즘 사진이 잘 안 돼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 속에,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군대 가.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내 목소리도 굳어버렸어요. 언제? 2달 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이미 이별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방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흐르고 있었죠. 다음 곡은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그 노래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나를 바라봤어요. 시간 금방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사진 많이 찍어놔야겠다. 그가 말했죠.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다방, 같은 자리. 그리고 나를 마치 모든 걸 남기려는 사람처럼. 입대 하루 전날 우리는 한강 둔치에 갔어요. 겨울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는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찍어줄게. 또 그 말이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일지도 모르잖아.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아팠어요. 그는 렌즈를 맞추며 나를 바라봤어요. 이건 내가 없어도 네가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사진이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찰칵.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내게 건넸어요. 이건 맡아줘. 나 돌아올 때까지. 검은색 가죽 가방 속에는 수많은 필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 나는 그걸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끝의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나는 다방에 혼자 갔어요. 그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라디오는 여전히 흘러나왔지만 모든 소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엔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는 가방 속에 편지를 꺼냈어요. 흰 봉투 위엔 그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에게.
손끝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현상해봐. 그 속에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나는 그가 맡긴 필름을 인화했어요. 하얀 인화지 위에 빛으로 만들어진 나의 얼굴, 그의 그림자, 그리고 우리 둘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어요. 그가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그 얼굴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나는 사진을 품에 안고 다방을 나섰어요. 길 위엔 낙엽이 가득했고 하늘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셔터 소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미소가 함께 떠올랐어요. 그 후로 나는 그가 남긴 사진을 자주 꺼내봤어요. 빛바랜 인화지 속에 나는 언제나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그 시절의 나를, 그 시절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진 속 나는 언제나 가을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아마 같은 계절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렇게 찍히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바라봐도 그의 렌즈처럼 진심으로 나를 담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공기와 함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들려요. 빛이 참 좋다. 그 말은 이제 내게 인사처럼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39회가 지났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그 거리에 서 있습니다. 신촌 오거리.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방이 있던 자리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섰고 오래된 건물은 사라졌으며 새로운 간판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자리에 서 있으니 그때의 냄새가 공기가 빛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한 줄기 따뜻한 기억이 불어왔어요. 나는 천천히 가게 앞 유리창에 손을 대봤어요. 그 유리창 속에는 지금의 내가 비쳤습니다. 흰 머리가 조금 늘었고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시절에 내가 살고 있었어요. 내가 20살이던 그날 그가 셔터를 누르던 순간의 나. 그 빛 속에 내가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억이라는 건 참 묘하죠. 지워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음속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그때의 사진들, 그가 남긴 필름과 인화지는 아직도 내 서랍 속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낡은 박스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꺼내봤어요.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도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내 안의 시계가 다시 1986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의 빛,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 사진을 찍고 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카메라, 그의 웃음, 그의 손끝에 닿던 따뜻한 감정들. 그건 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시간을 지나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나 봅니다. 형태만 바뀔 뿐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그가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고 사진 위에 부드럽게 떨어졌어요. 빛이 참 좋았어요. 그가 자주 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빛이 참 좋다.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그렇게 쉽게 멀어졌을까? 하지만 아마 그땐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 나이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믿으면서도 내일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떠난 뒤로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렌즈 속에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가 남긴 사진들은 결국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창문이었다는 걸요. 그가 찍은 내 모습은 그 시절의 내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나예요. 괜찮아. 그때의 넌 충분히 아름다웠어. 그때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나는 가끔 꿈을 꿉니다. 그때의 거리, 그때의 다방, 그 자리에 다시 앉아있는 꿈.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장면. 그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나를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가만히 있어봐. 빛이 좋아. 나는 그 말에 웃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모든 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20살이 되고 그는 여전히 나를 찍고 있어요. 그 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잠에서 깨면 눈가가 젖어 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내 안에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가네요. 창밖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나는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켭니다.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라디오는 늘 내 곁에 있었어요. 기억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그 소리 하나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다시 그때의 나와 마주한 기분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웃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기억 하나를 오래 품고 사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시간을 완성하는 거죠. 이제는 사진을 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의 미소를 보면 오히려 미소가 나요. 그 시절의 우리를, 그 시간의 온도를, 그 모든 빛을 이제는 감사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가끔 사진 위에 손을 얹어요. 빛바랜 종이의 질감, 그 안의 온기. 그건 아직도 살아있어요. 마치 그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나는 한 사진관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어요. 창문 너머로 한 젊은 남자가 필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 닮았어요. 조심스럽고 세심하고 따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빛이 참 좋다. 오늘도 나는 하루의 끝에서 그날의 나를 떠올립니다. 20살의 나, 그의 카메라 앞에서 웃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그 모든 나들이 한 줄의 시간 속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이 인생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각자의 그날이 있겠죠. 돌아가고 싶은 날, 잊지 못한 사람,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 그날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날의 마음은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어요. 기억은 그렇게 남습니다. 빛으로, 냄새로, 음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도 라디오를 마치며 그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빛이 참 좋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일지도 몰라요. 지금의 당신 곁에도 분명 누군가의 빛이 머물고 있을 겁니다. 그걸 느낀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과 같은 그날의 시간 속으로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무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에도 빛이 닿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곡 이문세의 소녀 우리 함께 들을까요? 그리고 그때의 우리를 마음속으로 한번 안아주세요.